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수요 고정 컨텐츠죠. 메이저와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그렇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네 종목을 살펴보고, 지난주 수요일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던 매수가 강했던 그런 종목을 살펴보고, 한 주간 어떤 흐름이 나왔나 살펴보고, 오늘 수요일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 중에 좀 의미가 둘만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야기를 좀 했었었죠. 스튜디오 드래곤 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수요일날 수요일이 여기 음봉 나온 요날이죠. 요날인데, 그리고 조금 움직였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제가 개장 전 이야기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OTT, 그러니까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라든지 왓챠라든지, 그리고 쿠팡 플레이라든지 여러가지 지금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디즈니도 국내에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 제작 관련해서 좀 흐름을 타는 부분이었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오늘도 콘텐츠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이 좀 나왔던 하루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어떻게 보면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요 정도 라인에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간의 흐름상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러한 좀 짧게 잡고서 추가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매매 동향 보면은 현재 굉장히 좋아요. 이게 보시면 5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은 좀 적게 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파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면서 끌어올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이제 그러한 매수세를 보고 개인도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가운데 그러한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또 추가로 개인의 새로운 매수세도 불러일으키면서 주가를 견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 어떤 주체가? 외국인이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기관이 살짝 샀어요. 이렇게 살짝 종합적으로는 연기금이 1만 주 산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약간의 손바뀜이 나오면서 기관이 추가로 올리는지, 아니면은 외국인이 좀 털면서 움직임이 나올지를 좀 봐야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 이동평균 깨지지 않고 이 저가 라인 깨지지 않는다면 짧게 타이트하게 조금 보고, 약간 최근의 상승이 외국인을 끌어올린 상승이 부담은 되지만 접근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콘텐츠 관련해서 안 움직인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한, 리스크 대비 수익에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덴티움 같은 경우는 특별한 흐름이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이날이 수요일이었고, 보시면 수요일날 크게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기관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은 좀 이렇게 파는 가운데 외국인도 오늘 매도를 하긴 했는데 특별한 흐름이 없었다. 그리고 요런 흐름에 있어서 종가에 접근했다면 약간의 수익을 챙겼긴 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외국인의 이탈이 그닥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양봉이, 수요일날 만들어 놓은 양봉이,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 놓은 양봉에 특별한 시가 이탈이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좀 재미난 게 양봉 몸통의 이제 절반을 굉장히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 양봉을 가리는 흐름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평소에 풍부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여기 매수 많이 들어왔을 때도 요 정도 35만 주 수준이었고, 오늘도 3만 주 정도라 좀 거래량이, 이게 호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접근하기 조금은 까다로운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보시면 수요일날 여기죠. 1월 6일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샀고, 그 다음에도 외국인이 계속 사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는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가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그 대형주가 나온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서 만약에 기술주가
하락이 나올 경우 카카오도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카카오에 대한 뭐 자회사의 상장이란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페이, 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계속적으로 주목은 해봐야 되고, 또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 다만 뭐 접근하기에는 분명 부담되는 거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상장 관련돼서 뭐 부각이 될 경우 카카오뿐만 아니라 그런 그 해당 회사와 관련된 다른 그 상장사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하여튼 흐름이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깊게 나오더라도 요 라인에 대한 부분은 지켜주면서 뭔가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뭔가 의미심장한 어느 정도 뭐 수익을 챙길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하여튼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 지주사 SK입니다. SK 보시면 이제 여기죠. 여기 수요일날 이후에 바로 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뭐 무너졌다가 약간 급등주처럼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CJ도 그렇고 지주사들이 좀 급등주처럼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가운데 뭐 SK도 그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SK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회사 뭐 계열 회사에 대한 상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콜드체인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신규 접근하기엔 차트가 이것도 애매한데, 하여튼 뭐 이러한 뭐 매매 동향을 참고해서 과도한 하락 빠져나가는 게 안 보인다면, 뭐 특히나 또 28만원에 대한 부분 지키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준다면 조금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뭐 그 외에 차라리 뭐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차라리 뭐 다른 지주회사를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선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네 종목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고, 오늘 살펴볼 거, 일단은 SM, 외국인 이제 사모펀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사고 있고, 오늘 연기금도 좀 들어왔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제 코스닥에서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가 SM이었다라고,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이 1위가 SM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역사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일봉상. 그 다음에 지금 60일 이동평선을 뚫어놓는 양봉을 오늘 만들어 놨습니다. 외국인의 와 기관의 힘에 의해서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요런 식의 어떻게 보면 쌍바닥이 형성이 됐던 가운데 좀 더 움직이면서 120 이동평선 한번 건드려주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차트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콘텐츠에 대한 부분으로서 SM 엔터테인먼트가 뭐 계열로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SM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연예인들, 소속된 연예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큰 틀에서 얘도 OTT 관련으로, 큰 틀에서 콘텐츠 관련으로 엔터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가 사실 오늘보다 어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어제 외국인이 많이 샀고, 오늘은 기관이 많이 샀는데, 오늘은 기관이 코스닥에서 가장 매수한 종목 1위가 아프리카 TV였습니다. 지금 요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고, 사실 아프리카 TV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뭐 유튜브 영상 문제가 됐을 때 살짝 움직임이 나올랑 하다가 빠졌다가 뭐 쭉 움직이는 흐름이 11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식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추가로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매 동향도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집에서의 거주 시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이슈를 바탕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7만원을 확실하게 뚫어주느냐라는 거죠. 뚫어주고 종가를 지켜주느냐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뭐 더 잘 간다면 8만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아프리카 TV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 동향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를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 오늘 이제 보시면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만들어냈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수익 중이기에 대기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따지면 이제 위에 기본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매도가 차트적으로도 확인되는 그런 매도는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가볍게 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 삼성전기를 들고 있는 분들이 의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가가,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크다면 밀릴 것이고, 좀 덜하다면 더 쭉쭉 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오늘 신고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결국에 외국인의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다.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네요. 기관도 계속 팔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거에 대한 뭐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전자제품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기의 그런 그 뭐랄까요, 예전에 삼성전기 영상 다른 거에서는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정확히 설명하기가 좀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전기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절을 해주는 그러한 영향으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과전류가 흘리지 않게 그렇게 좀 조절을 해주는 그런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자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전류가 흘러서 전자제품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게 정말 전자제품이 늘어나고 여러가지 지금 4차 산업으로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가지 뭐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뭐 자동차에 대한 부분으로도 굉장히 뭐 들어갈 거고, 많이 들어갈 거고, 하여튼 들어가는 분야가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결국에 또 부각이 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인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승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부담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과연 이제 특히나 여기와 이제 19만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움직임이 잘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이탈이 안 나온다면 뭐 조금 접근을 해서 추가적인 흐름을 볼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 삼성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블 CNC, 바로 오늘 기관이라 외국인이 샀고 연기금도 조금 담았어요. 큰 수량은 아니지만 거래량 자체가 오늘 짝 크진 않았죠. 그런 가운데 외국인이 4만주 담았다, 의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까지 합쳐보면 약 5만주를 담았는데 거래량 대비 상당히 의미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거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실 때는 거래량 대비해서 얼만큼 샀냐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지금 에이블 CNC 오늘 뭐 며칠 전부터 기사는 나왔어요. 미샤 브랜드의 미샤 쿠션이 일본에서 2천만 개 판매가 돌파했다. 그래서 약간 뭐 제목을 자극적으로 해서 언론에서 기사가 나온 것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미샤가 지금 일본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핵심 제품으로서 쿠션이 잘 판매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은 업종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물론 여기서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에 대한 주가 회복을 기대를 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20과 60일 이도평선을 한 방에 뚫었고, 또 시가도 20일 이도평선 위에서 시작했어요. 굉장히 강했던 뭐 상한가 간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배경에는 미샤에서 미샤 쿠션이 일본에서 많이 잘 판매됐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모아가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모아가는 측면이 아니더라도 뭐 요런 오늘 캔들과 뭐 요런 라인, 결국에 요 캔들의 및 특히나 뭐 직전 이날 전일 화요일에 시가 이탈이 없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뭐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긍정적인 흐름이 추가적으로 쭉쭉 나온다면 한 요런 라인, 결국에는 이런 캔들들이 겹치는 라인, 뭐 8,250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크게 움직였던 요런 라인,
요 양봉의 뭐 종가 라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화장품 업종 종목 중에서는 뭐 안 움직이는 종목으로서 이제 약간 흐름에 나온 그런 종목으로서 조금 많이 주목해봐야 될 필요성 있는 종목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되는 그런 종목 에이블 CNC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지난주 수요일날 봤던 종목들 한 주간 어땠는지 살펴보고 또 오늘 이제 나온 종목들 또 이렇게 네 종목 살펴봤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